자, 한국은 우리가 100%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00%가 아닙니다. 한국도요.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은 놀랍게도 20%밖에 안 된다. 봉화 같은데 순시를 나왔는데 논에 물이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봉화 온수 모가지야.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떴딱하면 막 우에든지 막 무슨 수를 써서든지 논에 물 대놓는 거야. 그냥 막 모르겠어요. 내가 또 나중에 좀 한자리 할 때 한번 찾아가 뵙든지 해봐야 되겠어요. 한자리 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사님 바게트빵 사드시던 생각도 나고요. 예, 바게트빵 진짜 좋습니다. 바게트빵 그것도 뭐 150원, 200원 밖에 안 하는데 지금은 좀 올랐죠. 물가가 뭐 오르는 바람에. 아, 그 바게트빵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네, 저분 대단하심. 네. 훌륭하신 분이셨죠. 누구요? 아, 마키살요? 네, 마키살은 진짜 자국의 어떤 식량 안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뭐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분이 그 세네갈 북부 지역에 그 전에 12헥타밖에 안 됐거든요. 벼 재배 면적이. 마키살이 이게 24헥타, 그 2배로 늘린 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하신 분이죠. 벼를 지을 수 있는 논의 면적을 늘리자 해서 그걸 12헥타에서 24헥타로 늘리신 분이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직접 왔어요. 은보롭이란 마을에도. 제가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기사를 보내고 하니까 관심이 가신 거죠. 그래서 정말인가 싶어서 오신 거죠. 좋았죠. 그때 뭐. 대통령도 오고, 대통령이 오니까 막 장관 따라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뒤에 막 차가 한 20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20대가. 맞아. 그런 대통령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요. 마키살은 뭐 정말 세네갈 저쪽에는 참 공로도 있고 성과도 뭐 어느 정도 있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지 보수 이런 게 좀 힘들어 가지고 실제로 막 논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수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그래 콘크리트 수로까지 또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파괴가 되었죠. 파괴되니까 그걸 또 이제 수리할 그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또 흉물이 되는 거죠. 흉물이 되니까 재배 면적이 또 막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쌀이 또 모자라는 거지 또. 지금 세네갈 쌀 엄청나게 모자라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어떤가요? 지금 대통령은 일단 나이가 40세거든요. 아주 젊으신 분이고 이름이 갑자기 빠예라는 분인데 지금 대통령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뭐 제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요즘은 제가 살기 바쁘니까 뭐 세네갈 정치에 뭐 크게 관심도 없고요.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농업 쪽에는 뭐 들리는 게 없는 거 보니까 크게 관심은 또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또 나중에 좀 한자리 할 때 한번 찾아가 뵙든지 해봐야 되겠어요. 한자리 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사하면 돈이 엉뚱하게 빠져나갈지도 모르죠. 그죠. 당연히 뭐 공사하면 돈이 엉뚱한 대로 새겠죠. 그걸 잘하신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새마을 사업을 시멘트로 시작했잖아요. 시멘트 뭐 3만 포대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사서 지방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농촌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포대가 중간에 예를 들어 뭐 군수라든가 띠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만 포대가 안 간다고. 세네갈이 그렇거든요. 3만 포대를 보내면 저쪽 촌에 가면 한 100포대밖에 안 가. 중간에 다 띠먹어.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띠먹을 수 있었는데 그 띠먹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모가지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만 포대가 정말 3만 포대가 가는 거야. 저 촌마을까지. 그러니까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발전의 원동력이 뭐냐면 A마을, B마을을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A마을이 좀 우수하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다음 해에 막 한 6만 포대 주는 거죠. 6만 포대. 철근도 막 주고 공짜로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경쟁과 인센티브를 자연히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세네갈은 또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네갈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걸 싫어하거든요. 인센티브 이런 단어를 싫어해요. 참 진짜 힘들어. 세네갈 이런 데는
그게 아마 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70년대 쌀이 부족하여 학교에서도 분식을 권장하던 때가 있었죠. 그죠. 막 정말 보리밥 의무적으로 싸우라 하고요. 이 선생님이 막 도시락 검사했잖아. 점심시간 때마다. 도시락 열어가지고 보리밥이 있나 없나. 쌀밥만 싸우면 막 손바닥 맞고 이랬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동네 유지가 돈 쓰고 그런 거 없나 보군요. 동네 유지 돈 많이 씁니다. 저 촌장님 진짜 돈 많이 씁니다. 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돈 나가는 데가 많아요. 촌장님께서 정말 도망을 다닐 정도로 돈을 많이 써요. 한자리 하실 구 있세 응원하겠습니다. 한자리요. 한자리. 뭐 제가 명함이 있어야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백수 주제에 뭐 대통령실에 문을 똑똑 두드리면 누가 열어주겠어요? 옛날에 마키잘 같으면 열어주겠죠. 뭐 친분이 있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은 제가 뭐 얼굴도 몰라요. 그죠? 배달사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진심이셨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기를 바래서 쌀농사에 진심이셨죠. 고속도로도 한몫했고. 그죠? 이게 진짜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농업이요. 우리가 후진국 사업이 아니에요. 후진국 산업이 아니고 정말 농업이야말로 선진국 산업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잖아.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세네갈 이런 데가 농업이 발전 안 되는 이유가 전부 사막이잖아. 사막. 뭐 얘는 움직이겠지만 뭐 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사막이니까 빠져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업에 있어서. 뭐 싣고 날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힘들어요. 농업이야말로 정말 선진국 산업이다. 그때 정말 고속도로가 이게 신의 한 수였죠. 빠르게 막 쫙쫙 가잖아. 물류가. 맞아요. 도시락 검사도 했고요. 요새는 보리밥이 건강식이 돼가지고 정말 보리밥이 더 비싼 밥이 됐죠. 예, 맞아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검사했어요. 쌀밥 싸가지고 가면 벌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쌀밥 싸가면 벌 받았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 많죠, 진짜. 쌀 막걸리 금지시키고 밀가루 막걸리로 대신하다가 전두환 시대 때부터 다시 쌀 막걸리 부활. 예, 그죠. 그때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진짜 이게 술도가락 했죠. 술도가 다니면서 쌀 막걸리 있으면 이게 망치로 그냥 막 그 막걸리 통 있죠. 그거 항아리 그거 막 다 깨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깡패 짓을 했죠. 깡패 짓을. 그때 생긴 단어가 그랬잖아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그거 막 한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깡패처럼. 한국식 민주주의죠. 좋은 말로 써서. 거기에 이제 농업도 저는 이제 벼를 했으니까 벼도 보면 통일벼를 심어가지고 빨리 쌀을 먹게 하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래서 막 일반벼 심지 말고 전부 통일벼 심기 운동을 강제로 시킨 거죠. 그래서 쌀 종자 소독 통에 일반벼 있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막 그거 전부 막 뒤엎어 버리고 그게 논에 심겨져 있으면 장화 신고 들어가서 그거 뭐 전부 막 장화발로 막 짓누르고 통일벼 심으라 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막 자로 그러니까 주간거리 30, 조간거리 15cm 공무원이 자대고 막 이거 막 확인하고 심은 거 확인하고 제식밀도 맞춰서 심었나 안 심었나 확인하고. 야, 정말 그때 대단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봉화 같은데 순시를 나왔는데 논에 물이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봉화 군수 모가지야.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떴딱하면 막 왜든지 막 무슨 수를 써서든지 논에 물 대놓는 거야. 그냥 막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발전을 한 거죠. 그죠? 지금은 농업의 선진국, 농업이 발전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농업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뭐 미국이라든가 뭐 노르웨이 뭐 다 농업이 발전한 데는 일단 인프라가 잘 돼 있어. 호주가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가서 한 비지팅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초청 과학자로 가서 밀을 좀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야, 호주 농업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발전돼 있고요. 맞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밥 굶지 않고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정말 몇 나라 안 되거든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식을 자급자족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전 세계의 식량 자급 수준이 궁금해서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자급률 100%를 달성한 나라가 놀랍게도 미국, 프랑스, 호주 단 3개국 뿐이랍니다. 오, 어마어마하네요. 물론 당연히 한국은 안 들어가 있죠. 식량 자급률로 물었으니까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들어가 있지 않나? 나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1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다시 한번 봤어요. 아르헨티나를 보니까 제 생각대로 아르헨티나가 식량 자급률이 273%로 세계 1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챗GPT는 아르헨티나를 제외를 시켰죠? 273%면 국내 소비량 대비 약 3배 가까운 식량을 생산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식량 중에서 대두, 옥수수, 밀, 소고기, 유제품 등은 주요 수출국이며 농업 부분이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야, 대단하죠. 15%가 농업 부분이에요. 한국은 약 2%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GDP의 2% 정도만 농업 부분인데 아르헨티나는 15%.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태국은 약 7% 정도거든요. 태국도 대단히 높죠. 그리고 2024년 아르헨티나는 93만 5천 톤의 소고기 수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라고 나오네요. 근데 왜 아르헨티나를 챗GPT는 식량 자급률에서 제외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고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어린이에게 비타민 결핍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너무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굶는 사람이 많다는구나. 그래서 식량 자급률 100%에 아르헨티나를 포함시키지 않았구나. 아르헨티나가 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식량 자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불안과 빈곤으로 인해 국내 식량 접근성이 문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식량 자급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퍼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챗GPT가 식량 자급률 상위에서 제외시켰군요. 식량을 세계에서 최고로 생산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자국의 국민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자급의 혜택에서 제외시켰구나. 똑똑한데요, 챗GPT. 그래서 챗GPT는 자급률 100%를 달성하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호주 단 3개밖에 없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우리가 100%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00%가 아닙니다. 한국도요. 여기서 말하는 식량 작물은 주요 곡물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쌀은 거의 100%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99%로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보리는 약 25% 수준이고, 그 다음에 밀과 옥수수, 이게 문제죠.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밀로 보면 조금 올랐죠. 과거 2020년에는 0.8%이던 것이 2023년에는 2%로 대폭 상승했어요. 정부에서 밀 심기 운동을 많이 추진했거든요. 근데 옥수수는 거의 99%가 수입입니다. 지금 옥수수는 1% 미만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은 놀랍게도 20%밖에 안 된다. 슬픈 현실이죠. 세네갈하고 똑같아요. 세네갈도 20%예요. 세네갈도 식량 자급률은 전체적으로 20%인데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세네갈은 심각합니다. 세네갈의 주식인 쌀은요, 20에서 30%. 중간 잡으면 쌀은 한 25% 정도밖에 자급을 못하고요. 그리고 세네갈 사람들이 밀을 많이 먹는데 아침은 전부 빵으로 먹거든요. 밀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쌀과 밀에서 엄청나게 세네갈이 고통을 받고 있다. 세네갈이 좀 앞서가는 거는 수수, 조, 옥수수 등의 잡곡은
상당히 앞서서 최대 60%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을 보면요. 2000년에는 100% 식량 자급률을 했는데 20년 뒤인 2020년에는 약 77%로 혹 떨어졌어요. 그래도 중국은 주요 곡물인 쌀은 99%, 밀은 93%, 옥수수는 95%로 거의 95%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데, 문제는 보리가 17.6%, 수수가 18%, 가장 큰 문제는 대두입니다. 대두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두의 수입 의존도가 무려 85%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 대두 때문에 중국은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두부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전쟁에서 항상 이 대두가 문제시 돼서 중국이 미국에 큰소리 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대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2033년까지 콩 자급률을 92%로 높이겠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미 토양이 많이 항폐화되고 있고 농민도 고령화되고요. 그리고 물 자원의 부족,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요, 보면 쌀은 99%입니다. 한국하고 똑같죠. 채소도 79%로 아주 좋은데 수산물, 일본은 사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수산물이 약 한 50%로 낮고요. 역시 밀은 15에서 17%, 대두도 6%밖에 안 되고요. 소고기 9에서 14%, 가금류 9%, 돼지고기 6%로 아주 낮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바로 경작지의 부족이다. 전체 토지의 11에서 13%밖에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역시 농민의 고령화, 영세농 구조, 그리고 육류지향적인 식습관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과 일본은 이제 콩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네요. 역시 대두가 많이 대두되고 있구나. 예, 통일벼는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수확량이 일반 벼에 비해서 두 배로 나왔죠. 2배 이상으로. 지금도 통일벼는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일반 벼를 많이 심었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도 지금은 오히려 그때가 그립네요. 아, 저도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 것 같아. 마을에서, 촌에서 살아도. 정말 재미가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사는 촌에 한 번씩 가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죠? 물론 친구들이 다 떠나서 재미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로 또 대체가 되고 그 인구가 있는데 하면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 우리 고향인데도 재미가 없어. 그죠?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농업 선진국이죠. 예, 프랑스가 사실 이제 최고의 농업 선진국 중에 하나죠. 지금도 그렇고요. 프랑스는 국토의 50% 이상이 지금 농토잖아요. 특히 또 프랑스는 요즘 포도, 와인 이게 유명하죠. 아, 포도, 와인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분이 왜 유럽에는 포도나무가 키가 작나요? 이거를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던데, 왜 프랑스라든가, 지금 이게 좀 길어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든지